지난주 사설 세 번째 시간 3월 넷째 주 세월호 인양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글들이 있었나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서울경제, 서울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9개 신문의 사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늘 사설들의 구분은 둥글게 서울경제, 정부비판, 경향신문, 한겨레, 정치적 이용금지, 서울신문, 중앙일보, 음모론 비판, 국민일보, 전교조 비판, 문화일보, 문재인 비판, 동아일보, 조선일보로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설들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인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주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앞부분에 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이야기들은 첫 번째 문단 혹은 두 번째 문단의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제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 국민 상처 치유 계기로, 서울경제. 이틀 만에 세월호 인양 성공, 3년이나 끈 이유를 묻는다, 경향신문. 세월호 앞에서 옷깃을 여미며, 한겨레. 세월호 인양, 아픔과 갈등 치유의 계기로, 서울신문. 물 위로 나온 세월호, 의혹은 씻고 아픔은 치유해야, 중앙일보. 세월호 인양, 아픔과 반목 치유하는 출발점이어야, 국민일보. 세월호 인양, 안전 한국과 거리먼 현실 반성하게 한다, 문화일보. 세월호 인양, 참척이 아픔을 넘어서, 동아일보. 세월호 3년, 안전 업그레이드는 없고 정쟁만 있었다, 조선일보. 그럼 각 신문의 문단별로 간단한 요약을 해보게 했습니다.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 국민 상처 치유 계기로, 서울경제.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23일 새벽 침몰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 사고는 국가적 충격이었고 국민적 상처였기 때문에 정부는 1000억 원대 예산을 투입해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고, 그 결과 이날 3년 만에 선박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어떤 경제지 혹은 우리가 보수지라고 불리는 신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향신문과 한겨레 같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쓴 경우는 1000억 원대 예산 투입 같은 금전적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서울경제나 다른 보수지들은 이번 인양에 1000억 원대 예산이 들었다는 사실을 거론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앞부분에 대부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 걸린 1073일이라는 숫자 혹은 그 세월호의 무게, 희생자의 숫자를 언급하는 기본적인 사안을 알려주며 동시에 1000억 원대라는 그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문장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아파했던 거에 비하면 굳이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미수습자를 찾고 사고 발생 원인 규명도 다시 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잘 마침으로써 아직도 계속되는 갈등과 분쟁을 끝내고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대형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라고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사실 전달에 치중한 글이라 굳이 사설로 썼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글입니다. 이대로 그냥 기사를 올렸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을 글입니다. 다음 정부 비판 글
경향신문에 이틀 만에 세월호 인양 성공 3년이나 끈 이유를 묻는다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 경향신문과 한겨레 두 개가 있는데 제 견해론 경향신문의 글이 훨씬 잘 쓰여진 글입니다. 따라서 이 두 글 중 전문은 더 못 썼다고 생각하는 글 한겨레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향신문의 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가능한 인양 작업에 왜 3년씩이나 걸렸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즉 경향신문은 인양 작업이 3년이나 걸렸다는 것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비협조적이었다 라며 그 비협조적이었던 것의 예시로 인양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정부는 여태껏 인양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쪽에 가깝다 라며 기존에 들었던 날씨 탓에 대한 사실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즉, 이 3년 동안 이렇게 인양할 수 있을 날씨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향후 선체 조사와 함께 세월호 인양이 늦어진 이유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며 인양이 늦어지도록 한 구 여권과 보수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세월호 인양, 이틀 만에 가능한 인양 작업을 3년씩이나 걸리게 한 구 여권과 보수층을 비판하는 매우 주제에 맞게 간결하게 쓰여진 좋은 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서울신문 세월호 인양 아픔과 갈등 치유의 계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몰 1073일 만인 어제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또 한 번 갈기갈기 찢어졌다. 두 번째 문단, 세월호 인양이 다 끝날 때까지는 그 어떤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굉장히 필요 없는 문단입니다. 다음, 세월호 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다음 문단, 세월호 침몰 사고는 숱한 미확인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음 문단, 세월호를 정밀조사해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특히 정치권에서는 세월호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서울신문, 중앙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정치적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내용 반드시 들어가 있고, 숱한 미확인 소문, 더 심하게 말하면 음모론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꼭 싣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물 위로 나온 세월호, 의혹은 씻고 아픔은 치유해야. 중앙일보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 침몰한 지 3년, 인양 추진 702일 만에 세월호는 물 위로 올라왔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세월호는 다음 달 5일 전후로 목포 신항으로 옮겨진다. 세월호 인양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3년을 기다려온 9명의 실종자 수습과 각종 의혹 해소, 사회적 갈등과 아픔 치유, 안전 대한민국 재설계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어서다. 여기까지 굳이 사설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기사와 같은 내용의 글들입니다. 이 다음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월호 인양은 이런 의혹과 불씨를 해소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입김이나 진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 앞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문단, 정치권은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문단, 세월호 희생자들이 남긴 안전 대한민국의 교훈을 헛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대선 주자들이 국가 안전 시스템부터 리셋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인데 마지막 문단 굉장히 튑니다. 네,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 세월호 사고에 붙일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과는 조금 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세월호와 관련해서 안전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안전 시스템 리셋에 대한 공약은 내놓아라. 이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부의 대응, 미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부의 대응 미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구 여권 보수층에선 세월호 사고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라는 반론을 당연히 하게 될 텐데, 본인들이 쓴 글에 대해 논리적으로 한번 맞춰보고 내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역시 중앙일보는 JTBC와 다른 회사입니다. 다음 국민일보, 세월호 인양 아픔과 반목 치유하는 출발점이어야 보겠습니다. 세월호가 1073일 만에 바닷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사회는 세월호를 인양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일 정도로 극심하게 갈라졌다. 우선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해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온갖 음모론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일보와 앞에 글들과의 다른 점, 여기서 나옵니다. 보통 앞에 글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든 예의상이든 첫 번째 과제는 음모론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수습자, 수습에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가족들을 달래줘야 한다는 이야기 정도는 중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 국민일보는 음모론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먼저 쓰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제가 알기론 기독교라고 하면 싫어할 수 있으니 개신교라고 해도 싫어할 수 있으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크게 관련이 있는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깁니까?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문단, 동시에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이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정비됐는지를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후 획기적으로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세월호 인양은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고 갈라졌던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출발점이 돼야지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면 굳이 앞에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음모론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호 인양은 갈라졌던 힘이 하나로 모아지는 출발점이 돼야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끝내서도 됐을 텐데, 굳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굳이 쓴 거 아닐까요? 다음 문화일보, 세월호 인양 안전 한국과 거리먼 현실을 반성하게 한다 가 제목이지만,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 선동 그리고 전교조는 나쁘다 라는 내용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서 2014년 4월 16일 침몰해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참사를 빚었던 세월호가 1072일 만에 예산 1020억
억 원을 들여 바다 위로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 문단.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악용이 또 있어선 안 된다. 불행한 사고를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아 사회 혼란과 국민 분열을 키워왔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법의 노조인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 2주기였던 지난해 계기 수업용으로 만든 중등학교 교재에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것은 정부 지시였을 수 있다는 식의 황당한 의혹 제기도 더는 없어야 한다. 이 문화일보의 글이 앞에 글들과 또 다른 점은 음모론 혹은 의혹 제기라고 불렸던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검증을 통해 이런 것을 떨쳐내야 한다. 라는 주장과는 또 다르게 그런 것도 없이 그저 지금까지 정치 선동의 수단이었고 국민 분열을 키워왔던 것으로 확정지어서 완전한 거짓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 사실로 전제하고 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혹들 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가 문화일보의 논설위원이라면 전 펜을 꺾을 겁니다. 마지막 문단. 세월호 인양은 아직도 안전 한국과 거리가 먼 현실을 반성하게 한다. 민관 모두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이를 실천해 보여야 할 때다.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마지막 문단 없이 앞에서 끝냈어야 마땅한 글입니다. 안에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글 자체도 형편없이 못 쓴 글입니다. 다음 마지막. 조선일보. 세월호 3년 안전 업그레이드는 없고 정쟁만 있었다.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의 세월호 인양 참척의 아픔을 넘어서는 뒤에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제목은 세월호 인양 참척의 아픔을 넘어서, 조선일보의 제목은 세월호 3년 안전 업그레이드는 없고 정쟁만 있었다. 조선일보의 제목이 훨씬 솔직하고 따라서 글의 내용이 훨씬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둘을 비교했을 때 훨씬 잘 쓴 조선일보의 글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고, 못 쓴 동아일보의 글을 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선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를 안전하게 육지까지 옮기고 미수습자 시신과 희생자 유류품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체 처리에 대해선 유가족 의견을 존중하면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라고 과거에 쓰던 글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유가족들을 품어주는 좋은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왜 이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문단. 문제는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도 선박회사의 안전 불감증, 당국의 무사 안일로 빚어진 것이다. 다음 문단. 여기서부터가 조선일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3년 세월호는 끊임없는 정쟁 대상이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가 안 됐는지는 이미 낱낱이 밝혀져 있다. 낱낱이 밝혀져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들은 그저 음모론이고 거짓 주장일 뿐, 그저 정쟁으로 삼으려 한 것일 뿐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백한 사실들을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사실과 치유, 재발 방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삿대질만 난무했다. 세월호 문제를 조사하라고 만든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거의
기억에 없다. 사실 할 일이 있을 리도 없었다. 참사와 아무 관계없는 대통령 7시간을 밝히겠다며 분란만 키웠다. 즉 특조위를 애초에 만든 것부터 문제였다. 만든 것부터 문제였으니 정부 측, 여당 측 인사들이 그렇게 깽판을 친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사실과 치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왜 그랬는지, 왜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는지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말, 유족들의 마음을 철저히 짓밟는 문단입니다. 사실과 치유, 재발 방지를 위해선 왜 그랬는지, 터무니없어 보이는 의혹 제기일지라도 조금의 신빙성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이런 사건을 대할 때 옳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선일보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제가 아니라 조선일보가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단. 그런데도 어제 유력 대선 후보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유력 대선 후보가 무언가 의도가 보이는 단어 선택입니다. 차기 정권은 제2특조위를 구성해 세월호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날 백록항을 찾아가 사망 학생들을 향해 미안하고 고맙다는 글을 썼다. 어이없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한 일이다. 세월호 정쟁의 극단을 보여주는 듯 하다. 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탄핵의 시작은 세월호 사고였다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날, 그 탄핵의 출발점이었던 그 탄핵 과정에 가장 큰 희생자였던 사람들을 찾아가 인사의 말을 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조선일보 입장에선 전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은 건 그저 정쟁의 극단인가 봅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정쟁의 극단인가 봅니다. 조선일보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정쟁의 극단을 달려야만 하는가 봅니다. 그럼 한겨레 신문과 동아일보의 글 전문을 살펴보며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앞에 옷깃을 여미며 한겨레. 제목부터 무언가 감상적이라 해야 하나 합니다. 즉 어떤 주장이나 특별한 사실을 강조하기보단 옷깃을 여미며 무언가 다짐을 한 듯한 뉘앙스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옷깃을 여미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점이 제가 이번 한겨레의 글이 경향신문의 글보다 조금 못쓴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려 1073일 만이다. 온 국민이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던 그 청백이 외양과 달리 여기저기 검붉은 녹이 쓸고 생채이가 난 처참한 몰골은 우리의 가슴을 다시 짓누른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지저분한 데 있었다니 하며 오열하는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이야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룻밤에 올라올 것을 왜 3년씩이나 끌었단 말인가. 침몰에서 구조 실패, 늑장 인양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어 왔음을 세월호는 온몸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이 글의 성격이 어떨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신문 사설이나 논설의 글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겨레 신문 논설 위원들의 혹은 한겨레 신문 기자들의 이번 인양 모습을 바라보며 한 다짐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일기라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따로 란을 만들어 쓰지 왜 사설이란 이름으로 굳이 냈을까요? 다음 문단. 이제라도 인양 작업을 착오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곧 진행될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 암흑의 시간 동안 삭풍 부는 동거차도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슬프게도 유가족 되기를 기원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견뎌왔다. 가족들은 온전하게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이분들의 한을 손톱만큼이나마 풀어주는 길이다. 여전히 감상적입니다. 선체 인양은 진실 규명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인양 과정을 둘러싼 의문부터 풀 필요가 있다. 2015년 4월 인양을 결정하고 8월 인양업체가 선정된 뒤에도 크레인 방식으로 인양한다며 선체를 훼손해 놓고 다시 제킹 바지선 방식으로 바꾸는 등 오락가락했다. 교류와 기후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하필 대통령이 쫓겨난 직후 인양이 성공한 것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더 이상의 억측과 논란이 없도록 해양수산부는 분명하게 해명하기 바란다. 이 문단 하나로도 하나의 사설, 즉 앞서 살펴본 경향신문의 글과 같은 글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옷깃을 여몄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들은 옷깃을 여몄고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침몰 동기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무리한 선체 개조와 과정, 조타 수위, 조타 미숙 등이 겹쳐 침몰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규명돼 왔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석연찮은 행적에다 일부 학자와 누리꾼들이 레이더 영상 분석 자료 공개 등으로 충돌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체 조사로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한다. 이건 한겨레와 다른 신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즉 음모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야 할 진실로서 이러한 의혹 제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부실 대응과 그 책임 문제는 가장 핵심적으로 밝혀야 할 과제다. 현장에 출동한 목포 해경 1, 2, 3 정장 한 사람이 징역 3년형을 받았을 뿐 청와대와 정부, 해경 수뇌부의 책임은 하나도 밝혀지거나 단죄되지 않았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이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해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건 명확하게 조선일보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조선일보 입장에선 이미 명명백백히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딱히 더 진상규명이란 걸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했지만 한겨레의 경우는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인양을 계기로 다시 조사가 시작되면 어느 쪽에 의견이 맞는 의견이었는지 밝혀지게 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은폐방해 행위 전말을 밝히고 책임자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수뇌부, 방송 통제를 시도한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청와대 정부, 고위층이 건재하는 것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죄를 짓는 일이다. 우병우, 이정현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실을 밝혀낼 주체를 다시 세우는 일도 시급하다. 그렇습니다. 한겨레는 세월 앞에서 옷깃을 야맸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글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 자체가 특별히 나쁜 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글 자체로는 좋은 글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사설은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선 어떤 하나의 주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설을 쓸 땐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향신문의 글이 이번 한겨레의 글보다, 한겨레의 옷깃을 여미며 쓴 일기글보다는 더 좋은 사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한겨레의 글 계속 이어 읽겠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은 선체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필요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도 요청할 수 있으나 활동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재가동이 필요하다. 이 역시 조선일보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 대응 책임과 진상규명 방해,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별도의 강력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마지막 문단, 저는 이 마지막 문단에 하나의 단어를 보고 한겨레가 정말 쓰고 싶었던 단어는 이거였구나, 이 단어를 쓰고 싶어서 이 긴 글을 달려왔구나 한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단 살펴보겠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중한 7시간을 허비한 대통령이 제 한 몸 처벌을 피하려 조서를 7시간이나 읽었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한다. 세월호가 올라온 이 시점에 박근혜 씨에게 7시간에 대한 고백과 진솔한 사과를 다시 요구한다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른 글들이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한겨레 신문의 이 글에선 박근혜 씨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씨라는 단어, 탄핵당한 박근혜 씨, 이제 일반인이 된 박근혜 씨, 구속될 수도 있는 박근혜 씨, 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박근혜 씨, 이 박근혜 씨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 한겨레는 이 박근혜 씨에 대한 분노 때문에 옷깃을 여미면서 이 긴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박근혜 씨가 아닌 문재인 후보를 향해 달려가는 글, 동아일보의 글,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참척이 아픔을 넘어서 동아일보. 이 제목을 보자마자 참척의 아픔이란 단어에 먼저 눈이 갔습니다. 이 참척의 아픔이란 단어에서 어떤 내용의 글을 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세월호가 침몰한 지 약 3년 만에 어제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맹골 수도에 침몰해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숨진 대참사가 발생한 지 1072일 만이다. 인양을 추진해온 해양산부는 수면 위로 끌어올린 세월호를 체킹 바지선 두 척에 세 줄로 묶는 고박 작업을 마친 뒤 1.5km 거리에서 대기 중인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기는 작업을 4월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4월 월경 목포 신항으로 옮겨 선체스터 미스터스 사고원이 조사 등에 나선다. 왜 이렇게 굳이 길게. 다음. 3년 전 들뜬 마음을 안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생 250명은 꽃다운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다. 맹골 수도의 사나운 조류는 대부분 17세인 어린 영혼들을 칠흑같이 캄캄한 진도 바닷속으로 밀어넣었다. 학생들은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 말을 듣다가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3년 동안 진도 백록항을 떠나지 못하고 잃어버린 가족을 애타게 찾아온 미수습자 9명 유족의 염원대로 인양된 선체에서 미수습자가 모두 나오길 바란다. 하는 두 번째 문단에선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과 희생자들의 아픔을 달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참척이라고 한다. 여기서 참척의 아픔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참혹한 슬픔이란 뜻이다. 즉 제목을 다시 풀어본다면 세월호 인양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참혹한 슬픔을 넘어서 라는 글입니다. 즉 이 글에 실려 있어야 할 건 이런 참혹한 아픔을 넘어서 가야 할 방향 제시나 혹은 이런 참혹한 아픔을 넘는 방법이 실렸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내용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흉물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선체는 말 그대로 참척을 견뎌내야 했던 유족이 아픔은 물론이고 정부의 무능과 지도자의 불성실, 어른들의 탐욕과 안전불감증, 사후 대책을 둘러싼 공론 분열과 정치인의 이기심, 무엇보다도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어린 희생, 그 모든 것이 상징이다. 이번 인양으로 하나의 매듭을 지어야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국가적 상흔이다. 사후 대책을 둘러싼 국론 분열과 정치인의 이기심 이란 단어를 굳이 썼군요. 다음 문단. 인양된 세월호는 다시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세월호 사고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적폐 청산을 위해 관피아의 비리 사슬을 끊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정경유착을 주도해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됐다.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해경 1, 2, 3정 등 구조대가 퇴선 안내를 신속하게 했더라면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 문단.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신뢰받을 수 없다. 2014년 11월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명분으로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지만 대형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선박 증축에 따른 보건성 부족과 화물 고정 결박 불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 개입설, 미군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이 퍼진 것은 이를 유포하려는 세력이 국민이 국가불신을 악용한 탓이 크다. 인양된 선체의 과학적 조사로 더 이상 근거 없는 괴담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아닙니다. 음모론이 퍼진 건 유포하려는 세력의 국가 불신을 악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나서 수습에 이르는 과정까지 국가가 믿을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도 쓰고 있듯 국가 안전처를 출범시켰지만 대형 안전사고도 줄지 않았고, 그러한 사고 수습을 해야 할 정부의 모습도 믿었지 않으니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던 겁니다. 그 의혹이 제기된 건 이를 유포하려는 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포하려는 세력이 이를 악용하고 싶었던, 이용, 사용 아니라 악용입니다. 악용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정부가 믿었지 못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동아일보의 글을 굳이 이렇게 자세히 읽고 동아일보의 글을 이렇게 까고 있는 건 동아일보의 논조나 글을 쓰는 방법이나 글 자체가 믿었지 못해서 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잘 쓴 글이면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을 텐데 말이죠. 조선일보보다 못 쓴 글이라 지금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참척이 아픔을 넘어서 유족들의 아픔을 제목에 쓰고는 그런 유족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음모론 유포하려는 세력, 국가불신 악용 따위의 글을 쓰고 있는 동아일보 논설위원들의 인간성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까고 있는 겁니다. 제목을 저렇게 쓰면 안 되죠. 이딴 글을 쓰려면. 유족들을 음모론을 유포하려는 세력이라고 쓸 거라면, 이를 악용하려는 세력이라고 쓸 거라면 앞에 참척이 아픔, 유족의 슬픔, 유가족들의 아픔, 희생자들의 숫자조차 거론해선 안 되죠. 이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제목을, 참척이 아픔 같은 단어를 애초에 입에 올려서는 안 됐습니다. 적어도 너희가 사람이라면 말이죠.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차기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양이 늦어진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기 특조위가 정치적 편향으로 파행을 거듭한 마당에 또다시 특조위를 만들어서 어쩌자는 건가? 1기 특조위가 정치적 편향으로 파행됐습니까?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인 방해, 예산 삭감, 그리고 여당 추천 인사들의 업무 방해 행위가 겹쳐져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정부 측 증인 불러봐야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파행된 거지 정치적 편향으로 파행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사실 자체에 대한 왜곡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물론 평가야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정치적 편향으로 파행됐다라는 이 문장은 어떤 견해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조선일보와 같이 특별히 밝힐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편향? 정말 쓰레기 같은 글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갈등과 반목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국가적 상처를 다시 헤집어 분노를 부추기고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야 할 때다. 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덮고 넘어가자는 겁니까? 정확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정치적 선동이라는 말로 굳이 야당 대선 후보를 까는 이딴 글을 쓴다고 해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척이 아픔을 넘어서는 방법을 동아일보는 문재인을 까면 된다. 문재인을 비판하면 된다. 즉 동아일보의 제목을 다시 쓰자면 세월호 인양 참척이 아픔을 넘어서 문재인을 비판하자. 글 살펴봤습니다. 정말 세월호와 관련된 글들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유명 언론의 논설위원이랍시고 글을 써제끼고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번 세월호 인양을 통해 그것을 음모론이라 부르든 의혹 제기라 하든 궁금증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저 저 같은 사람의 이런 마음이라도 아픔을 겪은 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난주 사설 세 번째 시간 저도 옷깃을 여미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